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합니다. 부담금은 조세와 별도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 건강증진 부담금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대표적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법률로 지정합니다. 현행 91개 부담금이 있는데 징수액은 올해 2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2년 7조 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출국 납부금이나 영화 티켓에 포함된 부담금은 이유를 이해하기 힘든 부담금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고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입니다. 특히 부담금이 없어져도 그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있고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부담금 제도까지 없애버리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받을 것은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오늘 정부는 지난 2019년 위헌 결정이 난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 나가야 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부과한 것으로 그 조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을 이런 반구도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해도 됩니까? 특히 부담금 폐지를 위해선 부담금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데 해당 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향성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부담금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경제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이 대체 무엇입니까? 멀쩡한 과학계를 카르텔로 몰았듯 이번에도 사회적 효용을 증진하는 부담금을 악으로 폐지해놓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나몰라라 할 셈입니까?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으로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즉흥적 정책 발표를 이어가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총선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 토론 네 번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점은 세금 감면, 자본시장 부양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주주들이 직면한 상속세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을 할 경우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가 어려운 만큼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증권거래세 인하, 앞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증시의 저평가로 이어지고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경우 기업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민들은 증시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대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각종 세제 완화 등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이 4월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여전하고 세수 공백을 부추기는 감세 정책과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윤 정부 이후에 재정 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깎아주면은 재정 수지 적자폭을 더욱더 크게 만들 것은 명약관여하죠.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나라 살림살이 계획 규모는 마이너스 44조 원. 감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량이 덜 거쳤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500억 원이 나갔습니다. 세수가 줄었어요. 세수가 줄면 지출고 조정을 하든가, 근데 지출고 조정도 잘 안 됐어요.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 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7월 30일까지 엄청 쓰다가 31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잔고가 실질적으로 0이고. 문제는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서는 효율성을 더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빌렸을 경우에는 기조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열린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시대출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입 상환 일정, 규모 등 규정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차입 규모가 늘어난 것, 세수 부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